자, 여러분 안녕하세요. 자, 여러분들은 주식 매수, 매도 종목을 선정할 때 어떻게 기준을 가지고 선택을 하는지, 혹은 뭐 그 매수, 매도 시점을 어떻게 잡고 있는지, 물론 각자의 기준이 다 있겠지만, 사실 그 2,000개에서 3,000개 정도 되는 그 많은 종목들을 우리가 다 살 수도 없고, 결국은 몇 개의 종목에서 우리가 이제 선택을 해야 됩니다. 매일매일 쏟아지는 뉴스, 좋은 재료를 가진 종목들, 어떤 종목별로 매일매일 어떤 좋은 호재들을 쏟아낼 수가 있겠죠. 그죠? 우리 그 종목을 우리가 다 매수를 할 수가 없어요. 물론 그런 종목들은 그때그때 오릅니다. 상승을 해요. 우리가 이제 그런 종목들을 쫓아다니면서 이리 갔다 저리 갔다, 그걸 단타라고 그러죠. 단타. 예. 뭐 단타를 치는 기준이 꼭 그것만 있는 건 아닙니다. 뭐 어떤 분들은 뭐 차트를 가지고 뭐 나름대로 공식을 만들어서 하는 경우도 있고, 뭐 그렇겠지만 뭐 여러 가지 기준이 있을 수가 있겠지만, 대부분은 이제 뭐 뉴스에서 뭐가 떴다 이러면 이제 거기로 매수가 몰리고, 좀 누가 먼저 뛰어들고 누가 먼저 나중에 뛰어드느냐에 따라서 이제 수익률의 차이가 나고, 경우에 따라서는 상투를 잡아가지고 아주 뭐 손실만 보고 이런 경우도 있고요. 네, 맞습니다. 고수건, 하수건 다 그런 기준으로 매수를 해요. 뭐 심지어는 뭐 어떤 분들은 이렇게 얘기해요. 뭐 가치 투자라 이래서 이제 뭐 충분한 그만한 가치가 있는 종목들을, 발굴이 안 된 종목들을 발굴해서 가치가 발현될 때까지 보유하고 있는다 하더라도, 그 가치라는 게 어디서 나옵니까? 기본적으로 그 회사가 안고 있는 좋은 뉴스, 좋은 재료에 기반을 하고 있단 말이죠. 그런 기반이, 그런 좋은 재료가 없는 종목들은 아무리 싸도, 그리고 그 싸다는 이유 하나로 매수를 해서 들고 있다 하더라도, 그 기업의 근본적인 가치가 변하지 않는다면은 10년, 100년이 지나도 주가는 안 오르죠. 자, 그렇다고 해서 뭐 우리가 뭐 저 워런 버핏처럼 어떤 종목을 사서 뭐 10년 뭐 20년 들고 있을 겁니까? 그것 또한 지금 시대에는 맞지 않은 투자 방법이라고 저는 생각이 들어요. 자, 그럼 문제 어떻게 기준을 잡아야 되느냐? 저 같은 경우는 이렇게 생각이 들어요. 결국은 기본적으로 어떤 그 재료가 있는 종목들을 선택하는 건 맞는데, 그 종목을 모두가 선택할 수 없고, 선택을 하되 그 업종이 발표된 자료가, 재료가, 뉴스가 단발성이냐, 단기성이냐, 아니면은 중장기적으로 성장할 수 있는 모멘텀이냐 하는 부분에 이제 분석을 해야 되겠죠. 음, 그 분석은 그 업체가 내놓은 뉴스만 가지고는 절대 불가능합니다. 그 시장 트렌드를 알아야 되고, 그 업종의 트렌드를 알아야 되고, 그것이 우리 생활과 어떤 관련성을 가지고 있나를 알아야 되고, 과연 이 재료가 향후에 지속적으로 성장 가능할 수 있는 재료인가 하는 부분도 분석을 해야 돼요. 그 분석은 그 종목에 이 가지고 있는 뉴스만 가지고는 안 되죠. 네, 전반적으로 어떤 연관되어 있는 정보들을 같이 공부를 해야 됩니다. 자, 그러다가 이제 그 재료가 사라지고, 어떤 그 상승의 모멘텀이 사라지고, 혹은 상승의 모멘텀이 하락으로 전환을 하고, 이런 경우에는 어떻게 해야 되겠어요? 근데 그 변환점이 되는, 변곡점이 되는 시점을 우리가 알 수 있어요, 없어요? 모른단 말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항상 뉴스에 귀를 기울이고 있어야 되고, 자기가 가진 종목에 대해서 계속 뉴스를 서치를 해야 돼요. 그러다가 그런 어떤 변곡점이 발생하면은 매도를 해야 되겠죠. 물론 그 변곡점이 얼마나 발생할지 모르고 마냥 들고 있을 수만 또 없는 게 또 주식입니다. 그럼 어떻게 해야 되겠어요? 일단은 자기의 기본적인 목표가를
만들어 놔야 돼요. 팔 때도 마찬가지죠. 팔 때도 마찬가지입니다. 이게 내가 올라서 파는 경우도 있고 하락해서 파는 경우도 있어요. 올라서 파는 경우는 뭐 수익 실현이고 하락해서 파는 거는 손절이죠. 이 기준을 정해놔야 됩니다. 근데 여러분들 그 기준을 정해놨나요, 혹시? 자, 기본적으로 그 종목이 얼마까지 오를 거라고 판단을 하더라도 그 기준을 정하는 거는 내가 지금 얼마에 샀는데 얼마 되면 팔겠다. 나는 이 종목이 얼마까지 갈 수 있을 것 같아. 그렇게 기준을 정하는 게 있고, 나는 이 종목에 대해서 나는 10%의 수익을 보고 팔겠다. 그런 기준이 또 있을 수가 있어요. 자, 어떤 걸 선택하느냐는 각자의 판단입니다. 자, 이게 내가 10% 수익을 보겠다고 해서 보유를 했는데 그게 20%, 30% 뛰었어. 자, 그러면 10% 수익이 났을 때 내가 과감히 팔고 그 이상의 수익은 또 다른 사람들의 몫이다. 이렇게 돌리고 이제 다른 종목을 선택할 것인가? 아니면 이게 10% 올랐는데 이게 계속 더 오르고 더 빨리 오를 것 같아. 이러면 자기가 또 계속 보유를 하고 있는 겁니다. 자, 이런 판단 기준을 각자가 나름대로의 어떤 그 분석을 통해서 가지고 있어야 돼요. 저 같은 경우는 이제 기본적으로 이제 10%는 뭐 이제 그 예전에 그 이 코로나 이전에는 저는 이제 그 수익 실현 라인을 10%, 손절 라인을 뭐 2 내지 3%를 기본적으로 가지고 있었어요. 근데 이제 저는 그 절충형으로 사용하고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10% 수익을 보겠다고 이제 가정을 하고 종목을 보유하고 있다가 그 종목이 계속 모멘텀이 생기고 계속 상승할 것 같고 그런 요소들이 자꾸 발생을 해요, 주변에. 그러면 저는 그걸 계속 들고 있는 겁니다. 제가 예전에 말씀을 드리기를 제가 이제 그 셀트리온을 한 평당가 한 4만 원, 5만 원 그 사이에서 한 5, 6년 가지고 있다가 거의 한 30만 원 선에서 이제 그 매도를 했는데 어 이제 그 평당가는 제가 계산을 안 해봤어요. 안 해봤는데 이게 저는 이제 항상 분할로 하고 매수도 분할로 매도도 분할로 하기 때문에 아마 20만 원 후반대에서 30만 원 정도 될 겁니다. 했는데 저는 이거를 뭐 4만 원, 5만 원대 사가지고 이게 30만 원에 팔아야지 이렇게 해서 판 건 아니거든요. 그냥 뭐 처음엔 한 10% 수익을 보고 팔겠다고 했는데 이게 모멘텀이 계속 발생하고 기업들의 어떤 관련 뉴스가 계속 나오면서 이 기업이 어떤 신뢰를 줄 만한 뉴스들이 계속 이렇게 나오는 거예요. 그래서 한번 들고 있어 보자. 뭐 이런 생각이 이제 계속 이어지다 보니까 이게 결국은 이 정도까지 가격이 올 때까지 제가 어, 손에 쥐고 있었던 이유란 말입니다. 자, 근데 이게 제가 지금 말씀을 드리지만 이렇게 쉬운 부분은 말처럼 쉬운 부분은 아니에요. 그죠? 네. 자, 뭐 최근에 이제 여러분들이 작년 그 코로나 폭락 이후에 급등한 종목들이 많잖아요. 근데 지나고 나서 보니까 굉장히 어떤 종목 굉장히 많은 종목이 뭐 9배, 10배 이렇게 막 상승한 종목이 수두룩합니다. 이런 종목들이 어떤 종목들이었나요? 우리가 알고 있는 전형적인 택투주, 뭐 오르지 못한 소외주 이런 것들이 있나요? 아니잖아요. 그런 종목이 소외되든 말든 오르는 종목, 모멘텀이 발생하는 종목만 계속 오르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지금 뭐 5년 전에 잘 나가던 종목, 10년 전에 잘 나가던 종목이 지금 굉장히 주가가 하락해 있다고 할지라도 그 종목을 사서는 안 된다는 거죠. 그건 곧 우리나라가 다시 그 국민소득이나 생활 전반이 그 5년 전에 과거로 되돌아갔을 때 가능한 일입니다. 물론 그때 성장을 주도했던 종목들이 굉장히 우리나라의 상황에 맞게 굉장히 발빠르게 변신을 해서 자기가 그때 가지고 있던 주도 산업을 빨리 버리고 새로운 캐시카우를 기술 투자나 인사병을 통해서 빨리 전환하고 이런 종목들은 당연히 지속적으로 성장을 하겠죠. 근데 그런 종목이 많지가 않다 이겁니다. 그죠? 네. 지금 여러분들이 그
어떤 종목을 선택할 것인가 하는 부분에 있어서는 물론 매일매일 뉴스에 나오는 종목들, 어떤 재료가 터지는 종목들, 이런 종목들을 그 중에서 골라야 되는 건 맞아요. 하지만 이게 이제 연속성이 있는 재료인가, 아니면 일회성 재료인가, 그리고 이 기업이 가지고 있는 체질이, 이 기업이 어떤 체질을 가지고 있는가, 어떤 펀드멘탈을 가지고 있는가, 이런 부분도 같이 고려가 돼야 된다는 얘기죠. 자, 예를 들어서 뭐 현대차 같은 경우만 해도 봐요. 최근 들어서 전기차, 수소차 이런 식으로 빨리 변해가고 있잖아요. 근데 현대차는 어때요? 그 부분에 있어서 빨리 예전부터 이제 그 투자를 해오면서 준비를 해왔어요. 그리고 최근에 또 정의선 씨는 뭐예요? 그 모빌리티, 이게 하늘로 날아다니는 그런 자동차. 예? 그런 부분에 또 이제 그 미래를 내다보고 지금 준비를 이제 착수를 시작했어요. 자, 이건 뭐예요? 기업 경영에 있어서의 어떤 준비하는 자세, 새로운 그 다가올 미래를 미리 예측하고 그 부분에 선제 투자하는 자세, 이런 것들이죠. LG 화학도 마찬가지죠. LG 화학도 그냥 전통적인 화학업체로 머물러 있었다면 지금 이런 상태까지 못 가 있었을 것이죠. 근데 뭐예요? 지금 LG 화학이 100만 원 주가가 온 이유가 뭡니까? 그 전기차의 어떤 미래를 내다보고 전기차 배터리의 어떤 기술 투자를 꾸준히 해서 지금 글로벌 시장에서 선도업체로 발돋움한 겁니다. 현대자동차도 마찬가지죠. 그 전기차 시대가 점점 가파르게 시작되고 있다 보니까 현대차가 이렇게 옛날부터 투자해왔던 것들이 결실을 보게 되고, 그 기술 경쟁력이 지금 현대차의 주가를 다시 끌어올리는 모멘텀이 되는 거예요. 자, 그럼 현대차가 이 글로벌 시장에서 향후에 전기차, 수소차, 뭐, 모빌리티 시장에서 어떤 글로벌 강자로 급부상하면은 주가는 지금 수준에 훨씬 더 뛰어넘는, 뭐, 수년 내에 전기차 시장이 얼마나 빠르게 저희 내연차 기관을 대체할 것인가, 수소차가 얼마나 빨리 대체할 것인가에 따라서 현대차의 주가는 뭐 50만 원, 100만 원 또 갈 수가 있겠죠. 자, 그럼 최근에 가장 이제 시동을 또 거르고 있는 데가 LG전자 같은 데가 있죠. 그죠? 네.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이제 종목을 고를 때는 그런 관점에 초점을 둬야 돼요. 그럼 이런 종목이, 야, 한 종목에 LG화학 100만 원이 하는데 저걸 어떻게 사냐? 물론 100만 원이 없으면 못 사겠죠. 근데 내가 1000만 원의 투자금이 있어. 근데 이거 100만 원짜리 사봤자 12배밖에 못 사. 야, 근데 저기 있는 만 원짜리를 사면은 얼마예요? 100주를 살 수 있는 거야. 그 심리적으로 봤을 때는, 야, 이거는 지금 내가 봤을 때 옛날에 현대차가, 저기 LG 화학이 뭐 불과 한 2, 3년 전에 뭐 2, 30만 원대였는데, 응? 지금 100만 원 됐다 이거예요. 너무 빨리 올랐어. 아이, 겁나. 이 가격만 보는 거예요, 가격만. 그죠? 물론 뭐 수급이 중요하기 때문에, 수급이 우선이기 때문에 누군가가 많이 들고 있는 사람이 막 집중적으로 던지면은 수급에 의해서 주가가 미끄러질 수도 있겠죠. 그죠? 하지만 현재의 상황이 어떤 그런 악재가 발생하지 않고 지속적으로 이제 선순환되는 구조라면 그 관련된 산업이나 증시 움직임이, 이 LG 화학의 주가는 지속적으로 상승할 수가 있다는 겁니다. 우리가 예를 들어서 뭐 LG 생활건강 같은 경우에 이 그 LG 생활건강의 화장품, 뭐 음료, 생활용품 이런 걸 만드는 업체잖아요. 그 종목 보세요. 지속적으로 성장을 위해서 어떤 뭐 혁신을 하고, 새로 영역을 확장하고, 경영의 혁신을 하고, 새로운 제품을 개발하고, 시장을 확장하고, 이런 노력을 계속 하니까 이 150만 원, 160만 원 막 이 정도 가격까지 치솟잖아요, 주가가. 삼성전자도 우리가 경험해 봤고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이것을 갖다가 고가다 하는 기준을 어떻게 잡느냐는 굉장히 중요한 것 같아요. 단지 몇 년 동안에 뭐 짧은 기간에 얼마나 많이 올랐다 이 부분을 가지고 이 종목이 고가다, 비싸다 평가할 수단으로 삼아서는 안 된다는 거죠.
그 반대로 지금 뭐 10년이 뭐 5년째, 10년째 뭐 2, 3만 원 하는 종목이 있다 쳐요. 자, 그 종목은 그때의 기준으로 봤을 때는 5년이 10년이 지났는데 여전히 같은 가격이면 굉장히 싼 거잖아요. 그죠? 맨 LG화학에 보는 그 비싸다는 판단 기준으로 봤을 때는. 그죠? 근데도 안 오르잖아요. 그건 뭡니까? 그 업체가 그만한 그 상승할 수 있는 모멘텀이 없기 때문에 5년이 지나도 10년이 지나도 여전히 같은 가격인 겁니다. 그죠? 그 종목은 그런 모멘텀이 발생을 안 하면은 안 하고 오히려 더 매출이 줄어들고 이러면은 예전에 10만 원 했던 주가라 치더라도 지금 10만 원 했던 주가가 지금 2만 원 한다 치더라도 2만 원 이하로 더 떨어질 수도 있는 겁니다. 그 가격만 봤을 때는 그게 굉장히 저가죠. 그렇다고 해서 그걸 매수해서는 안 되는 겁니다. 근데 우리는 그런 것을 매수하는 실수를 저질러요. 실제로 보면은. 그 종목이 어떤 뭐 일회성 어떤 간단 뭐 어떤 일회성 좀 호재가 될 만한 뉴스를 터트리면은 그 종목을 매수를 한단 말입니다. 그 종목을 내가 1,000만 원 가지고 있으면 100주를 살 수가 있거든요. 근데 지금은 그래서는 안 된다는 얘기죠. 근데 사람 생각은 다 비슷하기 때문에 어떤 지속적으로 성장하는 이런 종목들이 재료를 가지고 있다면은 그 종목은 어떤 수급에 의해서 하락하는 건 어떤 일시적인 부분이고 결국은 다시 제자리를 찾아오는 게 속성이고요. 다만 그 수급에 의해서 밀려났다가 다시 올라올 제자리 찾아올 때까지의 어떤 기간이 좀 고통스럽고 갈등이 많이 생기긴 하겠지만 그런 갈등과 고통을 없애기 위해서 확신을 그 종목에 대해서 신뢰를 가져야 되는 것이고 그런 신뢰는 결국은 그 종목에 대한 공부에서 나오는 것입니다. 자, 뭐 가치 투자이면서 이제 가치 투자라는 거 결국은 그 기업의 가치에 투자한다는 의미잖아요. 그죠? 그게 주가에 두고 가치를 투자하는 게 아니고, 그죠? 그러면은 우리가 그 가치 투자를 하기 위해서는 어때야 돼요, 결국은? 결국은 종목을 분석해야 되는 것이고, 종목에 대해서 공부를 해야 되는 겁니다. 근데 많은 사람들은 가치 투자의 어떤 그 종목의 가치를 평가하는 기준을 이제 뭐 어떤 공식에 의해서 뭐 퍼나 뭐 이런 공식에 의해서 이제 판단을 한다는 게 어떤 정석처럼 알려져 있는데, 그 제가 봤을 땐 지금은 또 그것도 아닌 것 같아요. 그래서 이제 뭐 우리가 이제 요즘에 최근에 뭐 비공식적으로 뭐 PDR이라는 어떤 용어도 또 만들어지고 있잖아요. 예. 그거는 결국은 이제 주식에 투자하는 그 주체들의 심리가 영향을 미치는 것이라고 판단이 됩니다. 단순히 그 공식에만 의존해가지고, 그 공식을 기준으로 해가지고 이제 판단을 하기에는 이 증시에서 어떤 그 종목들이 가지고 있는 대외 환경들, 증시에서 나타난 여러 가지 환경 변수들이 너무나 많고 너무나 복잡해요. 자, 우리가 이제 이 보는 관점의 어떤 차이일 수도 있겠지만, 저 같은 경우는 이제 뭐 정말로 많은 이 투자자들이 각자의 나름대로의 판단 기준 가지고 투자에 임하겠지만, 이제 저 같은 경우에는 뭐 여러분들이 쭉 봐오신 분 알겠지만, 저는 일단 그 기업의 뉴스를 토대로 해요. 기업의 뉴스를 토대로 해가지고 그 기업의 뉴스가 단발성이냐, 아니면은 뭐 장기적으로 가져갈 만한 뉴스냐, 그것을 이제 판단을 하고, 일단은 관심 종목에 올려놓고 지켜봐요. 좀 지켜보다가 보면은 이 종목이 이 뉴스가 재료가 돼서 얼마나 더 오르는 것인가, 이게 지속적으로 상승할 패턴인가 아니면 일회성으로 끝날 패턴인가, 이런 것을 이제 좀 지켜봅니다. 며칠. 지켜보다가 이제 이 종목이 장기적으로 상승할 수 있는, 이 꼭 장기가 아니어도 돼요. 중장기적으로 상승할 수 있는 그런 어떤 모멘텀이나 재료를 가지고 있는 종목이라는 생각이 들면은 분할로 매수가 들어갑니다. 저는. 자, 그래서 이제 분할로 매수가 들어가서 이제 계속 그 종목을 서칭을 하는 거죠. 그래서 여러분들이 보시면은 제가
어떤 종목에 관심 종목을 넣기 시작해가지고 그 종목을 매일 똑같은 설명을 계속하고 그 종목에 대해서 계속 설명을 하는 종목들이 있어요. 그런 종목들이 바로 이제 그 종목입니다. 그런 종목들에서 이제 매일 설명을 하다가 이제 제가 제 설명을 안 하고 혹은 관심 종목에서 빠진 종목들은 그 모멘텀이 상실된 혹은 뭐 유보된 지금은 좀 그 재료가 먹히지 않는 이런 종목들이라고 이제 보시면 되는 거예요. 물론 그 종목들이 어떤 또 상황이 만들어지면 또 이제 상승의 어떤 탄력을 받을 수가 있겠죠. 그죠? 그렇기 때문에 우리나라 증시뿐만 아니라 이제 전반적으로 봤을 때도 이제는 어떤 묻혀진 주식을 발굴해서 꾸준히 들고 뭐 몇 년 동안 들고 있다고 해서 주가가 오르고 이런 시대는 아니라고 봐요. 물론 그 종목이 성장 가능성이 이제 꾸준하게 종목 자체가 이제 회사 자체가 노력을 해가지고 꾸준하게 모멘텀을 만들어내고 좋은 재료를 만들어내고 성장세를 이루고 뭐 이런다면은 이제 좀 달라지겠지만 사실 그런 종목들은 우리가 알 수가 없어요. 모든 기업이 수익을 더 내기 위해서 노력을 하지만 어, 실제로 그런 어떤 계획대로 되는 업체는 그렇게 많지가 않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내가 이 종목을 뭐 몇 년 동안 들고 있겠다 이런 판단 생각보다는 어떤 종목이 발굴되면 그 종목을 조금씩 사면서 계속 지켜보는 거예요. 그러다가 어떤 정도 오르면은 만약에 올랐는데 계속 그 업체가 계속 적극적으로 경영 활동도 잘하고 매출도 계속 늘어나고 경영이익도 늘어나고 영업이익도 늘어나고 순이익도 늘어나고 시장도 자꾸 확대되고 또 새로운 캐시카우도 만들어내고 이런다면은 그 종목을 굳이 팔 필요는 없는 거죠. 계속 들고 있는 거죠. 그죠? 예. 저는 이제 그런 식으로 합니다. 그런 식으로. 그런 식으로 투자를 하고 그리고 만약에 이제 내 그 종목을 매수를 했는데 좀 오르다가 내 생각과 달리 좀 하락해요. 조정을 받아요. 조정을 받는데 이게 조정이 한 3주 정도, 2주, 3주 이상 길어진다면은 저는 그냥 손절해버립니다. 예. 근데 이 횡보하더라도 손절해. 물론 뭐 급락하면은 뭐 빨리 손절해버리지만 보통 이게 조정을 받는 종목들을 보면 이렇게 횡보를 많이 해요. 횡보를 하거나 소폭 하락하거나. 그렇기 때문에 실질적으로 이제 한 2, 3주 정도 조정을 받더라도 이게 한 10% 안팎 그 정도 이상은 하락은 안 하는 게 보전데 저 같은 경우는 그래요. 보편적입니다. 그러면 저는 이제 어쩌냐면은 이게 뭐 나중에 다시 오르건 안 오르건 옮겨 타요. 이렇게 조금씩. 이 왜냐하면 이 재료가 어떤 뭐 악재가 터져서 그런 건 아니고 어쨌거나 뭐 그 상승 모멘텀이 사라졌기 때문에 그런 경우가 대부분이거든요. 그런 경우에는 악재가 터지면 급락을 해버리는데 상승하던 종목이 상승 모멘텀이 사라지면은 그게 아주 조금씩 계단식으로 조금씩 이렇게 하락을 합니다. 근데 그런 종목들은 제가 이렇게 갈아타죠. 이렇게 다른 성장 종목으로 조금씩. 네, 그래서 이제 여기 10% 15% 손실 난 거를 갈아타면서 조금씩 그 손실 난 것을 회복하고 메꾸는 이런 이제 형태로 저는 이제 투자를 합니다. 자, 그건 다시 말해서 뭐냐면 내가 어떤 종목의 신뢰를 가지고 투자를 한 것들이 어긋난 거죠. 그죠? 네. 세상 누구도 여러분들 아무리 공부를 열심히 해갖고 종목을 선정해서 투자를 했다 치더라도 그게 100%다 맞아 떨어질 수는 없어요. 이거는 뭐 누구나 다 마찬가지입니다. 아무리 뭐 슈퍼개미 투자 고수라고 해도 마찬가지예요. 결국은 자기가 여러 가지 발굴해서 공부해서 찾아내갖고 매수한 종목들 중에서 결국은 안 오르는 것은 탈락시켜버리고 오르는 종목 쪽으로 집중해야 될 필요가 있는 것이죠. 또 이런 경우가 많아요, 사람들이. 뭐 어떤 재료가 나오면은 이제 예를 들어서 그런 종목들이 사실 뭐 상승 모멘텀을 가진 종목도 굉장히 많을 거 아닙니까? 그죠? 재료가 나왔고, 그죠? 재료가 많은데 우리가 뭐 그게 20개 종목이라 해서 20개 종목을 모두 다 매수를 하기에는 좀 벅차죠, 관리를 하기가. 그죠? 네. 뭐 어떤 분들은 뭐 그렇게 하는 분들도 있을 수 있겠지만,
실질적으로 이제 제가 경험을 해보니까 그런 문어발식의 어떤 투자는 그 종목들이 다 좋다고 하더라도 대응을 하기가 좀 벅차요. 그러면 그렇기 때문에 어떤 종목을 이제 그 문어발식으로 하더라도 결국은 그 제가 조금 전에 말씀드린 그런 방식으로 종목을 이렇게 압축해 나가는 것이 좋습니다. 압축해 나가는 것이 좋고요. 그래야지 자기가 어떤 이 평범한 장이 아닌 급락장에 이제 급등장이 왔을 때는 뭐 상관이 없겠지만 급락장이나 조정장이 왔을 때는 대응하기가 이제 쉽다는 거죠. 이 주식을 하는 데 있어서는 그 심리적으로 선택의 연속입니다. 선택의 연속. 일순간 일순간이 계속 선택을 해야 되는 부분이 있는 것이고 머리를 계속 굴려야 돼요. 그죠? 그 여러분이 겪어봐서 아실 겁니다. 일순간 일순간 선택을 해야 되고 그 선택을 안 할 수는 없어요. 선택을 딱 해가지고 그 선택이 잘못됐다는 판단은 뭐예요? 잘 되고 잘못됐다는 판단은 결국 뭡니까? 결국은 주식이 오르고 내리고 거기에 달린 거죠. 네.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들은 모르겠어요. 이건 저의 경우에 사례를 들어서 말씀을 드린 것인데 뭐 여러분들이 어떻게 지금 투자를 하고 계신지 모르겠으나 결국은 주가는 쌀 때 사서 비쌀 때 파는 이게 이제 관건이란 말이죠. 비쌀 때 파는데 이 비쌀 때 파는 걸 도대체 기준을 어디 두냐 이거는 이제 각자의 판단이겠지만 저 같은 경우에 아까 말씀드린 그런 기준으로 지금 매매에 임하고 있는 거예요. 투자에. 그 종목이 100만 원짜리 가치가 있느냐? 이게 2만 원짜리라도 이게 2만 원짜리 가치가 있느냐? 없을 수가 없는 경우도 많거든요. 그죠? 그것을 판단해야 돼요. 그 판단은 뭡니까? 결국은 그 종목에 대한 공부, 그 종목이 가지고 있는 재료, 그 종목이 이제 종목이라면 그 업체죠. 그 업체가 얼마나 지속적으로 성장할 수 있느냐는 그런 부분을 가지고 그 판단을 해야 되는 겁니다. 그죠? 그러니까 단순히 눈에 보이는 가격대만 가지고 야 2만 원이면 싼데 100만 원은 비싼데 이렇게 얘기할 건 아니라 이거죠.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제가 예전에 말씀드렸지만 어떤 종목을 고를 때 지금 많이 한 1년, 2년 동안에 뭐 9배, 10배 올랐다고 해서 그 종목이 비싸다 이렇게 판단하지 마시고 뭐 한 3년, 5년 동안 안 오르는 횡보하는 그런 종목보다는 지금 오르고 있는 100만 원이라도 지금 오르고 있는 20만 원이라도 지금 오르고 있는 종목을 사는 게 결국은 수익이 나는 데는 더 유리합니다. 그죠? 이 종목이 20만 원, 30만 원, 40만 원 간 거는 단지 그 돈으로 끌어올려서 그렇게 간 걸까요? 저는 그렇게 생각 안 들어요. 여러분 삼성전자가 200만 원 넘어갔었잖아요. 그 종목이 어땠나요, 여러분들? 왜 그 정도까지 올랐을까요? 또 반면에 뭐 2만 원, 3만 원, 10년 동안 2만 원, 3만 원 있는 종목들, 10년 동안 5만 원 있는 종목들, 그런 종목들은 왜 안 오르고 그 가격대 있을까요? 여러분 생각해 보셨나요? 결국은 그 기업이 가지고 있는 여러 가지 뭐 경영과 관련된 실적, 움직임, 사업 확장, 성장성 뭐 이런 것들이 기반이 돼야 됩니다. 물론 뭐 은행주처럼 그 인프라적인 성격을 가지고 있는 종목들은 한계가 있죠. 그 어떤 대외적인 변수 때문에 그럴 것이라는 한계가 있어요. 뭐 KT 뭐 이런 것도 마찬가지고요. 어떤 어떤 우리 생활과 관련된 인프라적인 성격을 가지고 있는 종목들은 어떤 대외적인 변수 때문에 그 상승에는 한계가 있어요. 그런 종목은 안정적이긴 하지만 뭐 고수익을 내기는 좀 어렵죠, 그죠? 저는 그런 종목을 사본 적은 없어요. 사본 적은 없는데 뭐 저는 이제 방금 얘기한 그런 이유 때문에 안 산 거죠. 네. 하여간 뭐 지금으로 봤을 때는 여러분들이 이제 그 명절 이후에 어떤 종목을 선택할 것인가 지금 명절 동안에 고민을 많이 하실 건데 내 종목이 지금 한 3주 동안 뭐 혹은 뭐 한 달 정도 횡보를 보이고 있고 뭐 약간 뭐 이제 그런 종목을 가지고 있다 치면은 여러분들 그 좀 갈아탈 필요가 있어요. 지금 상승하는 종목들 상승한다고 해서 무조건 그것을 매수해야 될 게 아니라
이 종목이 지금 지속적으로 상승하고 있고 경영의 어떤 이 업체가 어떤 성장을 하려고 노력을 많이 하고 그게 실적으로 나타나고 이런 부분이 있느냐 하는 부분들을 보셔야 되겠죠. 어, 그런 종목들이 많아요, 지금. 근데 돈이 없어서 이제 못 사는 경우도 있고, 그렇다고 해서 백화점식으로 뭐 여러 개 살 필요도 없고 돈이 많다고 해서, 그 종목 중에서도 이제 자기가 또 선별하고 또 선별해가지고 종목을 압축해서 투자할 필요가 있다고 생각이 됩니다. 여러분 포트폴리오를 새로 짜야 할 시점이 다가오는 건 맞아요. 제가 지금 계속 말씀드리는 게 이제 이런 그 유동성에 하고 이제 그런 그 어떤 모멘텀이 같이 썩 뒤섞여서 이렇게 급상승한 거는 1분기에 이제 마무리될 가능성이 높다. 그렇다고 해서 뭐 1분기 이후에 하락할 것이다 이런 말보다 이런 의미가 아니라 뭔가 이렇게 선별 종목 장세, 선별 장세 어떤 이 과도기 어떤 변화의 과도기적인 상황이기 때문에 지금이 이 뭐랄까 기존 시장과의 어떤 좀 다른 어떤 시장의 움직임을 볼 것이라는 생각이 들어요. 자, 그러니까 여러분들은 이제 결론적으로 봤을 때는 이제 그 코로나 이후에 뭐 순환매 뭐 이런 장세가 오긴 오겠죠. 코로나가 잠식이 되면 이제 그런 종목들이 있다 치더라도 지금 현재로 봤을 때는 어, 모멘텀을 가지고 있는 기술주 혹은 뭐 언택트주 그리고 이제 우리 생활을 바꿔 놓고 있는 그런 주도주들 이런 종목들을 중심으로 이제 선별하고 투자하는 게 좋을 것이라고 이제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뭐 그래서 지금 많은 분들이 그 이 최근 한 달 동안 굉장히 좀 혼조세를 보였잖아요, 장이. 그렇기 때문에 이제 많이 좀 고민하는 것 같아요. 뭐 이거 야 이제 조정이니까 이제 빠지려나? 뭐 이제 주가가 이제 하락하려나? 아니면 뭐 상승하려나? 이런 판단을 하기가 좀 어려운 시기입니다. 과도기는. 그렇기 때문에 하여튼 제가 가지고 있는 기준, 생각들을 한번 말씀을 드려봤어요. 어떤 뭐 참고 사항으로 좀 뭐 생각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감사합니다.